종합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렌베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꾸준히 조직력을 끌고 가려 하지만 핵심 수비 자원인 파벨 보치니에비치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고 미드필더 레비스만스도 무릎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서 출전하지 못한다. 다만 루크 브라우베르스는 최근 복귀하여 직전 두 경기에서 연속 출전하며 곧바로 1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원에서의 창의적 전개와 세트피스 옵션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 공격에서는 딜란 벤테가 전방에서 꾸준히 득점을 노리고 있으며 새롭게 합류한 아모리초 판 악셀동엔도 측면 돌파로 한 차례 도움을 기록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다. 경기 초반 선제골 빈도가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그 이후 리드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무너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이다. 실제로 최근 두 경기 연속 선제 득점을 하고도 리드를 지키지 못해 결과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 부분은 수비 라인의 젊은 선수들과 교체 자원의 불안정함으로 연결되며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후반부 실점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벤테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약스에서 크리스티안 흘린손을, 사르프스보르그 팔에서 손드레 웨리아세테르 같은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며 공격과 수비 전력을 보강했다. 그러나 이미 알렉 판 호렌베이크가 퇴장으로 이번 라운드까지 결장하고 공격의 키자원 중 하나인 산만머스도 어깨 부상으로 시즌 초반부터 전력에서 제외된 것은 치명적인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면서 전방에서의 돌파력 부족과 마무리 세밀함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격수 리키판 볼프스빈켈과 다한 로츠도 전방에서 활발히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결과물로 이어지는 빈도가 적다. 대신 유네스타하는 두 경기 연속 출전하며 중원에서 1도움을 기록했고 몇 차례 날카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비에서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상대의 전방 압박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나타나며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클럽 차원에서 최근 영입자들이 점차 출전 기회를 늘려가는 과정이라 경기 내용 자체는 조금씩 개선되는 기색을 보여줄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불안정한 경기력을 드러내며 시작해 결과적으로 쉽사리 흐름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헤렌베는 홈에서 초반 강한 기세로 경기를 풀면서 선제 득점을 기대할 수 있고 브라우베르스와 벤테가 득점 루트를 만들며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트벤테가 중원에서 타하를 중심으로 흐름을 맞추고 후반부 집중력을 높여 한 차례 동점골을 만들어낼 경우 균형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양팀 모두 전방의 효율보다 수비의 불안이 드러나는 경기 패턴을 반복할 공산이 커 다득점보다는 양팀이 나란히 골을 주고받으며 신중하게 마무리하는 경기 양상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NEC 네이메어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화력을 내세우며 리그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격진에서 손체 한센, 비르힐 미시드얀, 브리안 린센이 모두 각각 2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어 단조롭지 않은 공격 패턴을 구사한다. 3명 모두 최근 5경기 중 꾸준히 출전하며 팀 전술에 녹아들었고 경기마다 유효 슈팅과 득점 관여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NEC는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흔들며 다득점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수비진에서는 브람 누이팅크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해 후방 안정감이 다소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 드러난 흐름은 수비 집중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이를 상쇄할 만큼 효율적이었으며 압박을 통한 전방 회수와 빠른 역습 전환이 이어지면서 상대를 쉽게 무너뜨리는 양상을 반복해왔다. 이번 경기도 홈의 기세를 앞세워 적극적인 공세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NAC 브레다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정에서는 경기를 풀어가는 주도권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간단한 전개에도 쉽게 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이 드러났다. 공격진에서는 시드니 판호이동크가 두 차례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려 하고 있고 카말 소아와 무사 수마노 또한 각각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골 생산력이 홈팀 NEC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게다가 주전 미드필더 프레드릭 옌센이 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수 A 브림 역시 손 부상으로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전력의 폭이 한층 더 좁아졌다. NAC는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 라인을 내리고 빠른 롱볼을 활용해 역습을 노릴 것이지만 최근 두 경기 모두 일찍 실점하면서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닌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최근 시즌 원정 성적 분포 또한 패배에서 실점 규모가 크게 나타나 안정적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NEC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구도라고 평가된다. 공격에서 3명의 주요 득점 자원이 이미 리그 초반부터 고른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홈에서의 강세까지 겹쳤다는 점은 NAC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NAC는 역습 상황에서 시드니 판호이동크가 고립을 벗어나 위험 지역에서 슈팅을 시도하겠지만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의 부재가 공격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력의 두께까지 부족한 NEC는 체력적으로 압박을 당하며 후반 들어 더욱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경기 전반부터 NEC가 상대 수비진을 적극적으로 흔들어 선제골을 만들어낸 뒤 후반부에도 꾸준히 득점을 얹으며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포표와 최근 팀별 데이터를 감안했을 때 공수 모두에서 NEC보다 한 수 위의 전력을 자랑하는 NEC가 이번 경기에서 여유 있는 점수차를 확보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NEC 네이메온의 3대0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위트레흐트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적극적인 영입과 동시에 공격 자원들의 빠른 적응으로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 에르두이젠과 데리존 머킨 같은 수비수 영입은 수비진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전방에서는 요한 카트린과 미구엘 로드리게스 같은 신입 자원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무엇보다 세바스티앙 할러의 합류는 전방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영입으로 평가받으며 이미 기존의 빅토르 옌센이 중원에서 절대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 공격 전개가 다채로워졌다. 실제로 옌센은 최근 경기에서 5골을 기록할 만큼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노아 오하이오와 요한 카트린도 득점을 기록하며 전방 활약을 강화하고 있다. 중원에서 이크발과 제노의 결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양측면과 공격 라인이 이를 상쇄하며 꾸준히 경기 우위를 가져갔다. 직전 홈 경기에서 4대 0 대승을 기록했듯이 위트레흐트는 앞선 경기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앞세우며 빠른 전환과 압도적인 득점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엑셀시오르는 이번 시즌 들어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이 뚜렷하게 흔들리며 고전하고 있다. 직전 원정에서 3골 차 이상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었고 이는 수비 조직력 부재와 중원의 압박 실패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다. 네스터 그로엔이 시즌 초반 1골을 기록하며 분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중원에서의 연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득점과 도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추가 자원이 부재한 상황은 공격 선택지를 제한시키며 결국 경기의 대부분을 수비 블록 유지와 역습 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비진은 압박 상황에서 공간을 크게 허용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라인 간격이 무너진다. 주전 골키퍼와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대부분 출전 가능한 상황이지만 개인 역량만으로는 강팀을 상대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가 홈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다양한 득점 자원을 가동하는 상황이라면 엑셀시오르는 전반부터 실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체력과 전력 모두에서 홈팀 위트레흐트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유로파 일정 이후 열흘 가까운 휴식을 통해 충분한 체력 회복 시간을 확보했으며 빅토르 옌센을 중심으로 공격 자원들이 다득점에 기여하는 구조가 견고하다. 엑셀시오르는 리그에서 수비 불안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더욱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기 초반부터 위트레흐트가 강한 압박과 공격 전개를 앞세워 다득점 경기를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엑셀시오르는 네스터 그로엔의 개인 능력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상대 수비의 압박과 중원의 장악력에 밀려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위트레흐트가 홈에서 공격력을 집중해 여유 있는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C 위트레흐트의 3대0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시즌 초반부터 일정의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서게 되었다. 지난 주중 유럽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 탓에 이번 경기까지 불과 이틀간의 휴식만을 확보했으며 이는 선수단 체력 회복에 상당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팀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체크 두쿠레와 차디리아드가 장기간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이고 최근에는 마테우스 프란사와 다이치 가마다 역시 부상 여파로 정상적 출전이 불확실하다. 공격 옵션에서는 장필인 마테타와 미카엘 올리세, 이스마일 라사르가 출전 가능하지만 유럽 대회와 리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힘의 분산이 불가피해 성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팰리스는 홈 이점을 앞세우려 하겠지만 최근 공식전에서 득점력이 저하되고 저득점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팰리스는 집중력을 전반적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탓에 공세보다는 수비적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을 갖췄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하며 공격의 효율성을 입증했고 그 과정에서 크리스 우드, 댄 은도이, 모건 깁스대 화이트가 고르게 활약하며 팀의 득점 루트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일정상으로도 유리한데 개막전 이후 일주일 이상 공식 경기가 없었기에 체력 회복과 전술 훈련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다만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전력에서 제외되며 중원에서의 균형을 다소 잃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주전 자원의 이탈이 제한적이라 기본 전력에는 큰 손상이 없다.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자원이 원정에서도 안정감 있게 조직력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 전개를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폭발적인 공격보다는 효율적인 찬스 활용과 후반 집중도를 살리는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팅엄은 체력적 여유와 후반부 집중을 앞세워 팰리스의 체력 저하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기회를 노릴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명확히 체력적 우위와 일정상 압박이 없는 노팅엄이 조건에서 앞서지만 팰리스가 홈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팰리스는 로테이션 운영 속에서도 수비 라인의 집중도를 높이며 노팅엄의 돌파를 최대한 차단하려 할 것이며, 노팅엄은 상대 체력 저하가 드러나는 후반전에 맞춰 공격을 가속할 것이다. 공격 효율 면에서는 노팅엄이 앞서지만 팰리스 역시 올리세와 사르 같은 자원을 활용해 순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한두 번의 찬스를 바탕으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노팅엄은 원정 경기 특성상 지나치게 무리한 운영을 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원 싸움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실리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팰리스는 홈 이점을 통해 버티면서도 체력적 한계로 인해 경기 후반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노팅엄은 후반 공세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 결국 두 팀은 승부를 가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튼은 시즌 들어 또다시 핵심 수비진의 공백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가장 안정된 수비 자원 중 한 명인 자라드 브란스웨이트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해 중앙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졌으며, 비탈리 미콜렌코와 네이선 패터슨 역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수비 라인업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에서도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주 허용했고, 기대 득점 XG 수치 또한 낮은 편에 머물러 공격 전원에서의 파괴력마저 부족했다.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티에르 노바리와 카를로스 알카라스, 임대로 합류한 제크 릴리시 등이 기용되었지만 아직 연계나 결정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슈팅은 주로 박스 바깥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아 위협이 제한적이며 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홈 이점이 있다고 해도 공격 조직력과 수비 안정감 모두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압도하기 어려운 구조다. 브라이튼은 개막전에서 풀럼을 상대로 깔끔한 승리를 거두며 시즌 초반부터 자신들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냈다.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매트 오라일리가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주앙 페드로와 톰 왓슨이 각각 측면과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 진영을 다채롭게 이끌었다. 수비에서는 아담 웹스터와 솔리 마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지만 전체적인 조직력을 해치지 않고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패스 성공률과 슈팅의 정확도에서 상대를 앞서며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돋보인다.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필요할 때는 빠른 역습으로 박스 안을 공략하는 패턴을 유지하였고, 이는 에버튼 수비진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했을 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브라이튼은 좌측 라인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공격 전개에서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며 조직력에서 오는 안정감 덕분에 원정에서도 자신들의 스타일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에버튼과 체력적으로 여유로운 가운데 전술적 균형을 유지하는 브라이튼이 맞붙는 구도다. 에버튼은 새로운 자원들을 활용해 변화를 시도하겠지만 브란스웨이트의 부재로 인한 수비 조직 붕괴, 그리고 확실한 득점 루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브라이튼은 웹스터와 마치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전 자원들이 모두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의 전체적인 양상은 브라이튼이 높은 점유율과 중원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가고, 에버튼은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뒤 역습을 시도하지만 효과적인 마무리까지 이어가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브라이튼이 에버튼의 수비 공간을 파고들어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으며, 에버튼은 이를 만회할 만한 공격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브라이튼의 1대0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패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리앙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부상과 결장으로 인해 스쿼드의 깊이가 다소 얇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아 카디우, 반디오고 파디가, 나다니엘 아드에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며 미드필드와 수비진의 로테이션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직전 리그 개막전에서도 로리앙은 공격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슈팅 숫자조차 극히 제한되며 전술적으로 단조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프레싱 강도가 비교적 낮고 대부분이 롱패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회를 엿보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잃었다. 공격진에서는 모하메드 밤바, 벤바 디엥, 삼부 수마노 등이 최근 경기에 출전했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득점과 도움에서는 뚜렷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개막전에서의 결과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점유율 역시 상대에 밀렸고 패스 성공률과 빌드업 안정성 모두 기대 이하였다. 다만 이번 경기가 홈 개막전이 되는 만큼 전열을 재정비해 홈팬들 앞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돌파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쿼드 깊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홈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가장 큰 변수다. 이에 맞서는 레는 첫 경기에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산뜻한 출발을 했다. 하지만 전력에 있어 부상과 징계의 이슈가 상당하다. 알리두 세이두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데다가 릴리앙 브라시에와 크리스토퍼 우가 차례로 빠졌고 아이트 부들랄은 퇴장으로 징계까지 받아 이번 경기 수비 라인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정 경기에서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루도비크 블라스가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서 확실히 자리 잡았고, 세코 포파나와 무사 알타마리 역시 중원과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렌은 높은 전진 압박과 짧은 패스로 중앙을 장악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지 않으려 한다. 또한 좌측을 중심으로 한 빠른 변속 플레이와 측면을 활용한 공격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며 이는 로리앙과 같은 저블록 수비팀을 상대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다만 다수 수비수들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상대 역습에 취약함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로리앙에게도 희망적인 요소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로리앙이 홈에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기회를 엿볼 것이고 렌은 공백이 많은 수비를 보완하면서도 중원과 전방의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풀어내려 할 것이다. 로리앙이 부상과 결장으로 인해 라인업이 제한적임에도 끈질긴 수비와 한두 차례의 역습으로 골을 노릴 수 있고 렌은 블라스를 비롯한 중원과 공격진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렌의 수비 결장자들이 많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로리앙 역시 뚜렷한 공격 자원이 부재하다는 점은 두 팀 모두 다득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기 양상은 치열한 접전 속에서 서로 한 차례씩 득점을 주고받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인츠는 시즌 초반부터 만만치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8월 18일 컵 대회에서 드레스덴을 상대로 힘겨운 1대0 승리를 거둔 뒤 불과 며칠 만에 유럽 대회 예선을 소화했으며 이어 이번 리그 홈 개막전을 맞이하게 된다. 짧은 일정 간격으로 인해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이 적지 않고 교체 자원의 폭도 제한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핵심 선수들의 연속된 이탈이다. 이재성이 두부 부상으로 결장 포칼컵 15분 교체 출전했지만 여전히 컨디션 저하이 이어지고 있고 도미닉 코어가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미드필드 조율을 담당하던 니클라스 타우어 역시 근육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며 수비진에서도 앤서니 카시가 합류할 수 없다. 주력 선수들의 공백은 중원에서의 볼 소유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전방으로의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게 만든다. 실제로 직전 포칼컵에서 기록된 슈팅은 10회에 불과했고 유효 슈팅도 4회에 그쳤으며 전방 연결 패스 성공률 역시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는 양상이었다. 평균 득점이 최근 경기에서 1득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격에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홈에서라도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마인츠의 과제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전력 손실까지 겹쳐 어떻게 조직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맞서는 켈르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에 임한다. 포칼컵에서 레겐스부르크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산뜻한 출발을 끊었고 일정상 휴식이 충분해 주전 선수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부상 결장자가 전혀 없는 완전한 스쿼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강점이다. 루카 발트슈미트가 선발로 나와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고 토미 크라우스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중원에서의 패스 배급과 수비적 기여가 한층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프리시즌을 포함한 최근 5경기에서 평균 1.4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꾸준함을 보이고 있고 실점률 역시 경기당 1.1 수준으로 나쁘지 않다. 전방에서 빠른 템포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진 상대를 상대로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데 유리하다.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과 윙어들의 직선적 돌파는 마인츠 중원의 공백을 겨냥할 수 있는 부분이며 집중력 있는 압박과 커버 플레이를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토킹 코멘트. 경기의 주도권은 켈른이 잡을 가능성이 크다. 마인츠는 부상자들의 이탈과 연속 일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전력을 꾸리기 어렵고 공격 전개에서 이미 포칼컵 무대에서 보였듯 부드러운 유기적 움직임이 뚝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켈른은 체력적으로 여유롭고 전술적으로도 빠른 전환과 탄탄한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기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인츠가 초반에는 홈 이점을 활용해 높은 강도의 압박으로 맞서는 양상이 이어질 수 있지만 중원에서 대체 선수들이 몰리는 순간 집중력 저하와 패스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켈른이 주도권을 되찾으며 페이스를 높일 것이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마인츠는 세트피스를 통해 한 차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력의 완성도를 고려할 때 켈른이 더 유리하다. 켈른의 2대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패.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약스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여전히 강력한 공격 전개와 높은 점유율 축구를 구현하고 있지만 일부 핵심 자원의 결장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전방에서 득점력을 이끌어오던 브라이언 브로비가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중앙 수비의 핵이었던 요십 스탈로 역시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 중원에서도 브랑코 판덴 보멘이 허리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되면서 중원과 수비의 안정감은 다소 약화된 상황이다. 다만 새로운 공격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베우트 베오르스트가 최근 2득점을 기록하며 최전방의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고 있고 라울 모로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템포를 살렸다. 스티븐 베르하위스 역시 측면에서 꾸준히 득점 관여를 하고 있어 다양한 루트에서의 공격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수비는 중심축이 흔들린 대신 기존 측면 자원과 베테랑들의 경험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방부터 압박을 지속하는 아약스 특유의 운영은 여전히 강점이다. 헤라클레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상태가 심각하다. 직전 원정 경기에서도 사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원정 실점률이 경기당 4골에 달할 정도로 불안정하다.
제주 홍캄프가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1골을 기록했지만 직전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며 이는 팀의 공격 기회 창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프 레네 아들레이드도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 자원 마리오 엥겔스 또한 컨디션 문제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전방의 힘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결국 브라이언 림본베와 트리스탕 판 힐스트 같은 교체 자원들에게 공격 부담이 쏠리겠지만 이들이 공격의 연속성과 마무리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에서는 사바 체스틱의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뎁스가 얕아졌고 그 결과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대의 압박이나 몰아치는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부족해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실점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아약스가 핵심 자원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홈 이점을 살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베오르스트와 모로, 베르그 하위스를 앞세운 공격 전개는 여전히 날카로우며 볼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경기 대부분을 상대 진영에서 풀어갈 것이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전방 주득점원 홍캄프의 결장이 치명적이며 중원과 수비에서도 결장자들이 적잖아 버티는 힘이 떨어져 있다. 경기 흐름은 아약스가 한두 차례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며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헤라클레스는 롱볼이나 역습을 통해 한 차례 골을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경기력과 안정성에서 큰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결이다. 따라서 에이젝스의 3대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이번 홈 경기를 앞두고 여전히 안정적인 조직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0대1 패배라는 결과를 기록했지만 강팀을 상대로 단 한 골만을 내주며 수비적 집중력은 나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안테 부디미르, 아이마르 오로스, 루벤 가르시아 같은 자원들이 전방과 중원을 책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즌 첫 골을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격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케르 베니토가 발목 부상으로 8월 말까지 결장할 예정이고 아벨 브레토네스는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이번 일정에서 출전할 수 없어 뎁스 운영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 오사수나는 홈에서 특유의 밀집 수비를 기반으로 확실히 열세를 메우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리그에서 보여온 패턴을 보면 승리하더라도 대부분 1점 차로 겨우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나설 전망이다. 발렌시아는 직전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시즌 초반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우고 두로가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했고 디에고 로페스 역시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의 활로를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다만 공격진에서 알베르토 마리와 세르지 카노스가 각각 근육과 사타구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프란 페레스가 라요로 이적하면서 측면 자원의 깊이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수비에서는 티에리 코레이라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며 라인 전체의 탄력적인 움직임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에서 강한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된 라인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실리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적인 기회 창출에서 오고 드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될 경우 오사수나의 수비 블록 앞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뚜렷한 이탈과 결장자가 많아 공격에서의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오사수나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밀집한 전개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흐름을 늘려가겠지만 부디미르와 오로스의 비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인해 득점을 쉽게 기록하기는 힘들다. 발렌시아 또한 원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적고 부상으로 빠진 자원 탓에 효과적인 공격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기대 득점 수치가 낮으며 선수 구성에서도 마무리를 확실히 해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의 전체적인 양상은 수비적으로 신중한 공격과 답답한 전개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무득점 흐름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양팀 모두 한 골을 기록하기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0대0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전력 운용에 다소 제약이 생긴 상태에서 이번 경기를 맞이하게 된다. 미드필드의 압둘라의 투레와 수비진의 토마스 들랭이 결장 명단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공백이 생겼다. 직전 모나코전에서 팀은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펠릭스 만빈비가 득점을 올리며 팀의 공격에서 희망적인 활약을 펼쳤고 고드손 키에레메는 도움을 기록하며 측면 변화를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야신 캑타의 중원 활동량도 팀의 수비와 빌드업에 일정 역할을 하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전체적으로 르아브르는 좌측과 중앙을 중심으로 한 공격 시도가 많아 패턴이 단조로운 편이나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마무리하려는 시도 자체는 명확했다. 패스 성공률 81%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뜻하기보다는 단순한 전환과 간결한 전개에 집중한 결과였고 전방 압박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대체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 개막전이라는 심리적 동기와 팬들의 기대가 더해지겠지만 결장 자원들이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어 이전보다 수비의 빈틈을 메우는 점에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프랑스는 개막전에서 리옹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즌을 시작했지만 수비진 결장의 여파가 확실히 드러났다.
파쿤도 메디나와 조나탄 그라디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기적으로는 레미 라스카리와 조안네르 차베스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어 수비진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플로리안 소토카, 플로리안 토뱅, 안젤로 푸지니 등 전방과 이선에서 나섰던 선수들이 공격 시도는 있었으나 득점으로 이어지는 효율성을 보이지 못하며 첫 경기 내용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렇지만 패스 성공률 84%로 확인되듯이 빌드업 전개에서 일정한 안정성은 확보해둔 상황이다. 또한 좌우 측면을 자유롭게 전환하며 상대 진영을 흔들려는 전술적 접근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는 르하브르와 달리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다. 문제는 여전히 수비진의 불완전한 스쿼드이고,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측면 공간이 열릴 경우 이를 상대에게 활용당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의 볼 점유가 높은 편이고, 경험 있는 공격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 가능성은 충분하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맞설 르하브르와 원정에서 중원과 공격 전개에 강점을 지닌 랑스의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르하브르는 박스 안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점유율을 랑스에 내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랑스는 적극적인 전방 빌드업으로 상대 라인을 흔들며 득점 기회를 모색하겠지만 수비진의 결장으로 인해 한순간의 실수에서 실점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에는 랑스가 조금 더 경기를 주도하면서 기회를 쓰는 모습이 예상되나, 르하브르도 홈 이점을 활용해 세트피스나 빠른 전환 공격에서 득점을 노릴 개연성이 있다. 양팀 모두 공격 효율 문제와 수비 공백이라는 공통의 약점을 안고 있어 여러 차례 기회 속에서도 마무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치열한 접전 속에서 한 골씩 주고받는 균형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시즌 리그 개막과 함께 유럽 무대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반부터 일정이 빡빡하다. 특히 주중 UEFA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 불과 이틀 남짓한 준비 기간 만에 낭트를 상대해야 하기에 체력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팀 내에서는 수비진의 연속적인 결장도 눈에 띈다. 앤드루 오모바미델레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사이드 소우는 무릎 부상으로 내년 초까지 전력에서 이탈한다. 이로 인해 수비라인 안정감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로테이션 기용도 불가피하다. 공격에서는 에마누엘 에메가가 개막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 하지만 다른 자원들은 뚜렷한 출력이 부족하다. 딜란 바크와 막시 오예델레가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해 전방에서 확실히 상대를 압도하는 힘은 없다. 리그 첫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출발이 좋았으나 전반적으로 박빙 승부가 많고 선제골을 넣은 뒤 리드를 지킨다는 단순한 패턴에 머물러 있다. 주전 대부분이 유럽 무대에 출전하여 체력 소모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의 경기력은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낭트는 개막전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 이번 경기를 위해 충분히 재정비할 수 있었다. 부상 변수로는 이그나티우스 가나고가 장기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지만 이미 장기간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이기에 현 전력 운영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주요 공격진으로는 유세프 엘 아라비, 에르바 기라시, 마티스 아블린 등이 출전했으나 최근 실질적인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전방 압박 강도 역시 제한적이어서 득점력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원정에 나서는 상황이기에 팀 전체적으로는 체력적으로 스트라스부르보다 우세할 수밖에 없다. 랑트는 원정 성적에서 대부분 1점차 승부를 기록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비적으로는 대체로 버티는 경기가 많았다. 점유율은 낮으나 간결한 공격 전개와 수비 블록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나서는 만큼 점유해서 우위를 가져가려 하겠지만 주중 유럽 일정을 소화하며 주전 다수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낭트는 일정상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앞세워 득점을 노릴 전망이다. 그러나 양팀 모두 공격 전개 효율이 높지 않고 골 결정력에서도 불안 요소가 크다. 스트라스부르는 수비 결장으로 안정감에서 흔들릴 여지가 많으며 낭트는 공격진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지라도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체력 전술적 제약이 나타나면서 수비에서는 리스크를 안으나 공격에서는 확실한 해결사가 부재하여 결판을 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득점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기가 될 공산이 크다. 0대0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툴루즈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전력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과정이 있으나 중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부상 결장이 팀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니클라스 슈미트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고, 아부 프란시스 또한 불명확한 사유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여기에 크리스티안 카세레스 주니어까지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중원에서의 안정감과 경기 조율 능력은 저하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전 니스전에서 확인했듯이 툴루즈는 전체적인 점유율 열세에도 불구하고 간결한 전개와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통해 1대0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확보했다. 이 경기에서 프랭크 마그리가 결승골을 기록하며 확실히 공격진의 키플레이어로 자리 잡았고,
산티아고 이달고와 뱅상시에로 역시 지속적인 공격 가담으로 기회를 만들었다. 최근 홈 경기에서 1점차 승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역시 툴루즈가 한두 차례의 기회를 집중적으로 살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가져가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수비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드러났던 바 경기 운영력이 상대에 따라 흔들릴 여지는 여전하다. 브레스트는 시즌 개막전에서 강팀 릴과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며 상당한 공격력을 입증했다. 로맹델 카스티오가 1골 1도움으로 변함없이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고 루도빅 아조르크와 마마 발대 역시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전방 자원의 득점 감각이 살아나 있다. 공격 루트가 다양한 것은 팀의 강점이지만 동시에 다득점을 하고도 실점 역시 많았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특히 상대 속공이나 세컨드볼 대처에서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있었으며 원정에서는 이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스트는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블록과 전환 속도를 강조하며 공격에서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원정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점 차 승부로 끝났고 패배 역시 근소한 점수 차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박빙의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툴루즈보다 더 많은 득점 자원이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원정팀에게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릴전에서 실점한 방식이 상대의 단순한 중앙 침투와 공간 활용에서 비롯된 만큼 툴루즈가 상대의 약점을 집중 공략한다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툴루즈와 브레스트 모두에게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툴루즈는 슈미트, 프란시스, 카세레스 주니어와 같은 중원 자원의 이탈로 인해 경기 장악력에서는 다소 불리하겠지만 홈에서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 집중력과 짧게 연결되는 전개에서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대로 브레스트는 전방에서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자원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쉽게 흔들리는 단점이 뚜렷하다. 또한 릴전에서 3실점을 허용하면서 확인된 수비 안정성 문제는 툴루즈와 같은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할 때 단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툴루즈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한두 차례 올린 결정적인 슈팅을 통해 승부를 매조지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수비를 단단히 유지한 뒤 날카로운 기회 한 번을 살려 상대를 제압하는 흐름이 예상되며 이는 시즌 초반 툴루즈의 전술적 특성과도 맞아 떨어진다. 툴루즈의 1대0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풀럼은 개막전에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새로운 시즌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전력에 큰 이탈 없이 대부분의 주전들을 유지한 가운데 안토니, 로빈슨의 부상 결장과 윌리안의 이적으로 인한 측면 변화가 유일한 약점으로 꼽힐 수 있다. 그러나 보비 데 코르도바데 리드가 개막전 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에서 여전히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해리 윌슨이 도움을 기록해 창의적인 전개에 기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또한 로드리고 무니즈 역시 전방에서 가담하며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공격진의 폭은 크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플럼의 경기력은 안정적이나 리드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동점을 허용한 개막전처럼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때 단점을 노출할 위험이 상당하다. 올 시즌 홈 첫 경기를 치르는 만큼 중원 압박을 앞세워 상대를 견제하려 하겠으나 플럼 특유의 공격 완성도의 부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스날과의 개막전에서 0대1로 패하며 불만족스러운 출발을 했다. 최근 여름 시장에서 마테우스 쿠냐와 브라이언 은베모를 영입하며 공격 라인을 강화했으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전방이 단조로운 모습에 그친 바 있다. 기존 주축이었던 마커스 레시포드가 임대 이적으로 떠난 상황에서 새로운 전술적 조합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드필드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메이슨 마운트가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연결 속도가 더뎠으며 단조로운 빌드업으로 인해 상대 수비에 쉽게 차단당했다. 수비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장기간 부상으로 빠진 상태라 최종 라인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졌고 이로 인해 후방에서 불필요한 위기를 자주 허용했다. 다만 브라이언 은베모의 가세로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맨유는 좌우 측면 자원을 적극 활용해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풀럼을 공략하겠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다시 고전할 수밖에 없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시즌 초반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승부가 예상된다. 풀럼은 공격 전개에서 리드, 윌슨, 무니즈가 삼각편대로 활약하며 안정성을 유지하겠지만 로빈슨의 결장으로 좌측 수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맨유가 집중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맨유는 새로 합류한 자원들과 기존 주축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게 맞지 않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와 은베모의 전개 속도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양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개막전에서 보여주었던 득실 패턴 또한 저득점 양상이 줄을 이뤘음을 고려해야 한다. 풀럼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간헐적 역습으로 대응할 것이고 맨유는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려 애쓰겠지만 최전방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두 팀은 서로 한 차례씩 골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눈에 띄는 대규모 변화보다는 전력의 안정과 보강을 택했다. 특히 공격 라인에서 팀 클라인디엔스트와 프랑크 오노라를 필두로 한 조합은 프리시즌과 포칼컵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율리안 바이글과 플로리안 노이하우스가 중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조스칼리와 마빈 프리드리히 등 수비진 역시 정상 출전 가능하다. 다만 부상 변수도 존재한다. 외알 모히아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불가피하며 빠른 윙 자원인 나탄 은구무 역시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 가능성이 낮다. 이는 측면 돌파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글라드바흐는 최근 포칼컵에서 아틀라스 델멘호르스트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여전히 강한 공격력을 입증했다. 비록 수비 라인의 집중력에 불안감을 드러내며 다소 흔들렸으나 평균 슈팅 횟수와 XG 수치에서 일정한 우위를 보이며 다득점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증명했다. 전술적으로는 좌우 전환과 빠른 역습이 강점이며 클라인디엔스트와 타바코비치의 투톱 활용 패턴도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결국 부상자 결장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공격 루트를 통한 기회 창출은 기대해볼 만하다. 함부르크는 분데스리가 제도약을 노리는 시즌 개막전에서 다소 아쉬운 전력 손실을 안고 있다. 미드필드의 임마누엘 페라이가 무릎 부상으로 빠졌으며 측면에서 순발력과 돌파를 제공하던 도모페도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 여기에 유수프 포울센도 출전이 어렵거나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함부르크의 공격 전개는 다소 단조로워질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요르단 토르나리가는 수비진의 핵심으로 합류했으며 니콜라이 렘베르크와 라이언 필리프 역시 실전에서 팀에 녹아든 모습을 보였다. 포칼컵에서는 FK 피르마젠스를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2대1 승리를 거두었는데 로베르트 글라첼이 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최전방에서의 해결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수비 뎁스가 탄탄하지 못해 최근 4경기 평균 실점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우려를 살만하다. 전술적으로는 4-2-3-1 기반의 운영을 유지하며 글라체를 중심으로 이선에서 퀴니 히스데르퍼와 필리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주요 측면 자원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공격 루트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기에서 함부르크는 안정된 수비 조직과 빠른 역습을 통해 실리적인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 구성과 최근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글라드바흐가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글라드바흐는 은구무가 빠지더라도 오노라와 클라인디엔스트의 연계, 그리고 중원에서 노이하우스와 바이글이 제공할 압박과 전환 능력이 돋보여 함부르크 수비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함부르크는 글라첼의 개인 능력과 몇몇 신입 자원들의 활약을 토대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도무페와 페라이의 공백으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패턴이 한정될 수 있다. 수비에서 토르나리가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으나 팀 전체의 수비 조직력은 아직 불안정하다. 글라드바흐가 홈 이점을 안고 보다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보여줄 공산이 크며 함부르크가 단순히 수비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드에서 글라드바흐가 다소 고전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살려 결국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 글라드바흐의 2대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중요한 로스터 변화와 동시에 여러 주전 자원의 부상과 복귀 변수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리그 첫 홈경기를 치른다. 최근 나폴리에서 합류한 골키퍼 엘리아 카프릴레와 미드필더 잔루카 가에타노가 팀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나 두 선수 모두 직전까지 부상 이슈가 있었던 만큼 출전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공격의 핵심 중 하나인 지토 루분보 역시 근육 부상에서 복귀가 임박했으나 경기 전까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 반면 마티아 펠리치와 레오나르도 파볼레티는 각각 햄스트링과 무릎으로 인해 장기간 부재가 이어질 전망이고 특히 수비 라인의 마테우시 비에테스카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전력 손실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리미나를 비롯한 경험 많은 자원들과 함께 젊은 유망주들을 엔트리에 대거 포함시켜 변화와 세대 교체를 꾀하고 있으며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결장자들이 적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도 전술적 한계와 공격의 날카로운 부족이 드러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알베르트 귀드문드손과 에딘 제코, 모이제, 켄을 공격진에 영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방 선택지를 크게 확장했으며 니콜로 파졸리와 파블로 마리까지 합류하며 중원과 수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그러나 전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주축 자원들의 결장은 뚜렷하다. 은발라 은졸라와 요시프 브레칼로는 무릎과 기타 문제로 언제 복귀할지가 불투명하며 안토닌 바라크 역시 출전 가능성이 낮다. 특히 크리스티안 쿠아메는 장기 부상으로 연내 복귀가 힘들어 이선과 공격 전술 가변성에 제한이 생긴 상태다. 여기에 최근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까지 치르며 단 3일 만에 리그 원정을 떠나야 하는 일정 부담이 상당하다. 이는 단순한 체력적 소모뿐 아니라 회복과 준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루카 모드리치 체제의 AC 밀란과 같은 상위권이 아닌 칼리아리를 상대로는 여전히 전력 우위를 갖지만 경기 운영을 주도적으로 가져가기에는 피로 누적과 공격진 불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칼리아리의 홈 결속력과 피오렌티나의 전력적 우세가 맞서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주축 결장에도 불구하고 수비 조직력을 우선시하며 짧은 간격의 패싱과 세컨볼 집중력을 통해 경기 흐름을 늦추려 할 것이고, 피오렌티나는 신임 감독 스테파노 피올리 체제에서 보다 공격적인 전술 전환을 시도하며 새로 합류한 자원들을 전방에 배치해 상대를 흔들려 할 것이다. 다만 피오렌티나는 유럽 대회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는 점에서 체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결장자가 많은 공격진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결정력에서 불안 요인이 따른다. 칼리아리 역시 결장자 공백으로 인해 공격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지지만, 홈 어드밴티지 속에서 지토 루분보나 잔루카 가에타노가 출전 가능하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양팀 모두 승부를 결정질 만큼의 날카로운 전력 완비 상태가 아니며,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가 경기의 균형을 맞출 상황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대결은 치열한 흐름 속에서 서로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모는 지난 시즌 세리에 어로 승격하여 잔류에 성공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 체제 아래 더욱 확실한 전력 강화를 단행했다. 파브레가스 감독은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를 지휘하며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었고, 이번 여름에는 대대적인 스쿼드 보강을 통해 공격과 수비 모두 두터운 자원을 확보했다. 알바로 모라타가 AC 밀란에서 임대로 합류해 경험과 결정을 동시에 보강했고, 크로아티아의 마르틴 바투리나는 창의적인 패스와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의 타소스 두비카스는 코파 이탈리아에서 멀티 득점을 올리며 경기 감각을 확실히 끌어올려 주전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또한 수비 라인에는 자코보 라몬과 이그나스 반 더 브렘프트가 새로 도착해 전반적인 안정감을 보강했다. 지난 시즌과 달리 코모는 신구 자원이 골고루 배치된 균형 잡힌 전력으로 시즌을 맞으며, 홈에서 자신들의 공격적 성향과 보강된 전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라치오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지휘 아래 첫 시즌을 맞으며 전술적 재편에 나서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니콜로 로벨라, 누누 타바레스, 루카 펠레그리니 등이 합류하며 중원과 풀백 라인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수비진의 문제는 여전히 선명하다. 주축 수비수 알레시오 로마뇰리가 징계로 결장하고 파트릭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새로 영입된 사무엘 지고 역시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아 실제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 상황에서 라치오는 마리오 길라와 올리버 프로스트 가르드에게 중대한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수비 안정성에 부담을 안기는 요소다. 다만 미드필더 라인은 베치노와 벨라얀이 부상에서 복귀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고, 로벨라까지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며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브라치오의 전술은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특징으로 하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이 존재하는 한 원정 경기에서의 안정적 흐름은 담보하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번 대결은 코모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라치오는 경험 많은 선수들과 미드필더 라인의 세밀한 조율을 통해 반격을 노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코모는 두비카스와 모라타가 함께 전방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며 상대 수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반면 라치오는 수비 결손으로 인해 불안정성을 안고 있지만, 중원에서의 강한 점유와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코모 역시 세리에 A 잔류를 목표로 팀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양팀은 각각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하며 밀고 밀리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함께 공격의 날카로움은 줄어들며 균형이 맞춰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각 한 골씩 주고받으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즌을 시작했다. 경기 전체적으로 57%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예상 득점 수치 xG 역시 1.11로 안정적인 공격 전개와 결정적 기회의 창출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미켈 오야르사발이 공격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팀의 구심점임을 입증했고, 안데르 바레네체아와 브라이스 멘데스가 각각 도움을 기록하며 측면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새롭게 합류한 뒤에 찰레타 차르와 루카 수치치의 합류는 수비와 중원의 안정감을 더해줄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기반으로 시간을 지배하려 한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홈 10경기에서 1점 차 승리 분포가 우세했을 만큼 전체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 경기력 자체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전술 운영에 강점을 보인다.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의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하비푸아도가 골을 기록했고, 페레미아 역시 공격에서 득점에 기여하며 최전방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에두 엑스포시토는 이선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볼 전개에서 창의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체적으로 52% 점유율을 기록했고, 예상 득점 수치도 1.45에 달해 공격 효율 면에서 성장세가 엿보였다. 다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측면을 드러내고 나며 실점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브리안 올리반의 부상 여부가 끝까지 불투명할 가능성이 크며 수비 라인의 경험 부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측면과 중앙 역습을 혼합하여 공략하지만 압박 지수 수치에서 보여주듯이 전방 압박의 강도는 리그 내에서 약한 편이다. 이는 소시에다드와 같은 점유율 기반 팀을 상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 안정적인 전진 빌드업과 점유율 운영 능력을 가진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주도하고 에스파뇰은 빠른 전환과 역습을 통해 맞서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득점 패턴에서도 소시에다드는 전형적으로 1-2골 범위에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에스파뇰 역시 원정에서 대량 득점보다는 1점 차 승부가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소시에다드는 안정적인 중원 장악과 오야르사발의 결정력, 멘데스와 바레네체아의 공격 가담을 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고 에스파뇰은 제한된 기회를 통해 한 차례 반격에 성공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홈과 원정 패턴을 고려하면 소시에다드가 실리를 추구하는 운영 속에서 점차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양팀의 접전은 이어질 수 있으나 공수 양면에서 한 수 위의 전력을 갖춘 소시에다드가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2대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초반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개막을 긍정적으로 열었다. 직전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인 안정감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동시에 보여준 바 있다.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는 최근 공식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팀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고, 다니 파레오는 중원에서 특유의 지배적인 경기 운영과 정교한 패스를 통해 공격의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니콜라 페페가 합류 후 일찌감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새롭게 공격 라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만 아요세 페레즈가 8월 말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 부상자인 로간 코스타와 윌리 캄보알라는 시즌 내내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수비 뎁스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은 홈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승률을 자랑하며 수비 집중도를 높여 실점을 최소화하고 선제 득점 이후 안정적으로 경기를 굴리는 특징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로나는 직전 라운드에서 라요 바예카노를 상대로 패배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경기 초반 실점률이 높고 이를 만회할 만한 역습 전개나 동점골 성공률이 낮다는 점은 이번 원정에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베테랑 공격수 크리스티안 스투아니가 개인 사정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아벨 루이스와 도니 판더 비크 역시 각각 부상으로 제외될 예정이라는 점은 전방에서의 위협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골키퍼 파울로 가자니가도 징계로 결장하면서 후방 안정감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빅토르 치간코프가 개막전에서 1골 1도움으로 팀 내 유일하게 확실한 공격 활로를 보여주었고 보얀 미오브스키와 양엘 에레라도 각각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나름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는 여전히 측면과 역습에 의존하는 패턴이 강하며 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할 경우 수비적인 부담이 커져 공격 전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상대의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결장자가 많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방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의 자신감을 갖춘 비아레알과 전력 손실로 인해 불안정한 지로나가 맞붙는 구도로 볼 수 있다. 비아레알은 모레노와 페페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이 확실히 살아있고 파레오의 조율을 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지로나는 치간코프가 독보적으로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 지원 부족과 수비적 약점으로 인해 위력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개막전에서 드러난 전반 집중력 문제와 후방의 허점이 비아레알의 공격 앞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반전 선제골이 나온다면 경기는 일찌감치 기울 수 있으며 지로나가 단단한 수비 블록을 구축하더라도 결장자가 많다는 점에서 후반까지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비 집중도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마무리를 통해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가져가는 비아레알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아레알의 2대0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새 감독 이반 유리치 체제에서 첫 정규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프리시즌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패하긴 했으나 경기력 자체는 꽤 견고했고 무엇보다 핵심 자원들을 대부분 유지하며 시즌 개막을 준비했다는 점이 크다. 골키퍼 마르코 카르네세키가 여전히 최후방을 지키고 있으며 중앙과 측면에는 메리흐 데미라를 대신해 지안누카 스칼비니, 이스마엘 코시우누, 라파엘 톨로이가 버티고 있고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세아드 콜라시나츠 역시 9월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 중원에는 마르턴 드룬과 에데르송을 중심으로 파샬리치, 샤를테, 케텔라이르가 전진 패스를 제공하며 균형을 잡는다. 공격에서는 잔루카 스카마카와 아데몰라, 룩맨이 모두 잔류를 확정하며 전력의 핵심 축을 그대로 이어간다. 특히 룩맨은 이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잔류를 선택한 만큼 팀 내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부상으로는 미첼 바커가 장기 결장 중이지만 이는 전체적인 전술 운영에 큰 변수는 아니다. 아탈란타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형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피사는 이번 시즌 세리에 A 잔류를 목표로 출발하며 꾸준히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 수문장 아드리안 샘퍼를 중심으로 수비진에는 카라촐로, 앙우리,
카네스트렐리가 버티며 지난 시즌 세리에 비해서의 조직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미드필더 라인에는 마린과 레리스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 싸움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방에는 트라문니와 마이스터가 배치되어 빠른 역습과 직선적인 공격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 다만 이삭 브루랄이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수비 자원인 베르아토 역시 어깨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되어 있다. 이는 피사가 수비와 중원의 안정적 균형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프리시즌에서는 FC 체세나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상대적으로 상위권 전력을 가진 아탈란타와 비교하면 경험과 기량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 기회 창출이 적고 실점률이 높았다는 점이 시즌 초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피사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블록을 낮추어 버티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탈란타의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인 열세와 결장자 공백이 뚜렷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는지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전력의 우위와 홈 경기라는 요소를 감안할 때 아탈란타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중원에서 드룬과 에데르송이 경기를 지배하고 때 케텔라이르가 전방으로 위협적인 침투 패스를 공급하면서 스카마카와 룩맨이 공격을 마무리 짓는 그림이 예상된다. 반면 피사는 초반에는 버티기에 집중하며 한두 차례 역습 기회를 노리겠지만 수비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결장자의 공백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탈란타는 유리치 감독 특유의 전진 압박과 중앙 장악력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세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골 관리 속에 확실한 승리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피사가 원정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패턴과 아탈란타의 공격 자원들이 건강하게 시즌을 맞이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홈팀이 개막전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의 2대0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바쁘고 효율적인 영입을 진행하며 전력을 크게 보강했다. 미셸 디그레고리오와 로이드 켈리를 비롯해 테운 쿤마이너스, 더글라스 루이스, 킬프렌 튜람을 중원 자원으로 추가하면서 중원 장악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고 공격진에는 조나단 데이비드와 니콜라스 곤살레스, 프란시스코 콘셰이상이 합류해 단조로웠던 득점 루트에 다양성을 더했다. 이고르 튜도르 감독은 프리시즌에서 이들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직선적인 전진 패스, 그리고 전방 압박을 가미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는데 이는 지난 시즌보다 경기 설계가 세밀해지고 실제 골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수비에서는 장기 결장 끝에 복귀한 브레머가 합류하며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 후방의 안정감도 되찾았다. 물론 파비오 미레티가 근육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여름 동안 충분히 보강된 미드필더 라인업으로 그 공백을 보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전반적으로 유벤투스는 조직적 완성과 전력 상승을 동시에 확인하며 개막전을 자신있게 맞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파르마는 승격 이후 세리에 A 무대에 안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강을 이어가고 있다. 자코 본드레이카, 만델라 케이타, 에마누엘레 발레리, 크리스티안 오르도네즈, 올리버 소렌센 등 젊고 활동량 많은 자원들을 데려와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역시 온드레이카의 장기 결장이다. 공격 전개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깨는 돌파구 역할을 맡아야 했던 자원이 올 시즌 초반에 빠지면서 득점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파 이탈리아 1라운드 경기에서 페스카라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챙기며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상대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와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며 파르마는 필연적으로 후방에 무게를 두고 버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케이타와 마린이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며 틈을 최소화하겠지만 원정에서의 경험 부족과 조직 완성도가 세리에 A 상위팀을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토킹 코멘트. 경기 양상은 유벤투스가 주도권을 쥐고 파르마가 버티며 반격을 노리는 전형적인 구도로 예상된다. 유벤투스는 브레머 복귀 이후 수비 안정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격에서는 데이비드와 곤살레스, 콘셰이상이 1대1 돌파와 속도를 살려 파르마의 수비 블록을 꾸준히 공략할 것이다. 파르마가 초반 실점을 막으며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체력 소모와 압박의 한계로 인해 빈틈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튜도르 감독은 경기 후반에 이르러 교체 카드로 신입 자원들을 투입해 더욱 강한 압박을 이어가며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전력 격차와 홈 어드밴티지를 고려할 때 파르마가 이변을 연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유벤투스가 개막전에서 실리적인 운영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유벤투스의 2대0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릴은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력 보강과 동시에 주축 자원의 이탈을 동시에 경험하며 스쿼드에 큰 변화를 맞았다. 공격의 핵심이었던 조나단 데이비드가 유벤투스로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베테랑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를 영입하며 경험과 결정력을 더했고 중원에서는 마리우스 브로울름을 새롭게 합류시켜 운영을 다변화했다. 그러나 부상 악재도 겹쳤다. 티아고 산토스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수비진의 뎁스가 약화되었고 윙 공격의 주축 에동 제그로바 또한 사타군이 부상으로 복귀 시점이 불투명해 측면 공격 옵션에 공백이 생겼다.
다행히 토마미니에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복귀해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조금이나마 더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수비대 중원대 공격전 영역에서 완전한 밸런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직전 경기에서 릴은 상대와 3대 3난전을 벌이며 득점력 자체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리드 상황을 지켜내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한 약점도 노출했다. 이번 경기 역시 홈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결장자가 많은 상황에서 복잡한 전술 운영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공격 전개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지루와 은가라이엘 무카우, 하콘 아르나르 하랄드손 등이 득점 자원으로 나서 상대 골문을 위협하겠지만 수비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면 승점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모나코는 반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과 굵직한 영입을 통해 시즌 초반부터 꾸준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에릭 다이어를 수비에 보강했고 중원에는 폴 포그바가 합류하여 전술의 폭을 넓혔으며 안수 파티가 임대로 합류하며 공격진까지 한층 강화되었다. 직전 경기에서 모나코는 3대1 승리를 거두며 공수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에릭 다이어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냈고 마그네스 앙리우슈와 타쿠미 미나미노 역시 공격 라인에서 득점을 올리며 고른 화력을 입증했다. 팀은 리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돋보였고 상대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추가골을 기록하는 모습은 이번 시즌을 치르는데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원정에서도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중원 전개를 효과적으로 끊어내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 중원 공백이 있는 리를 상대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비 라인에 큰 결장 변수가 없다는 것도 모나코에게는 비교 우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릴 2홈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겠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과 결장 선수들의 공백으로 인해 경기 전체를 지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올리비에 지루의 침투와 하랄드손, 무카우의 전방 움직임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수비 불안으로 실점 가능성이 크며 특히 리드를 잡아도 지켜내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있다. 반면 모나코는 중원과 공격 라인의 자원이 충실히 가동 가능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기 운영력과 리드 관리 능력이 릴보다 앞서 있다. 원정 경기라는 불리함은 있으나 최근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득점원들의 고른 활약을 감안할 때 모나코가 득점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릴 이홈 팬들의 응원 속에서 두 차례 골을 성공시키더라도 모나코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격 전개가 릴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추가 득점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모나코의 3대2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패.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오비에도는 이번 시즌 라리가라는 무대에서 상위권 강호를 상대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를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팀 내 핵심 미드필더 알베르토 레이나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이번 일정에 나서지 못하고 루카스 아이아도 역시 근육 부상으로 9월 말까지 결장이 확정되면서 수비와 중원의 두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레알 오비에도는 기존에 의존했던 중원 조율과 수비진의 안정적 운영에서 공백이 불가피하다. 공격의 최전방은 페데리코 비냐스와 살로몬 론돈이 책임지고 있으나 최근 두 선수 모두 득점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뭇 느린 템포의 공격 패턴은 빠른 압박과 조직력이 완성된 상위권 팀을 상대로 충분히 위협적이지 못하다. 베테랑 사비 카솔라도 중원에서 경험을 살려 움직이고 있지만 측면 자원의 돌파와 이선 침투가 부족해 단순한 공격 전개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오비에도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실점을 최소화하며 역습 기회를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장자가 누적된 현실에서 실점 방지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역시 리그 우승 후보로 손꼽히며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도 높은 볼 점유율과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박했으며 킬리안 은바페가 리그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기대치를 입증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고 역시 선발로 꾸준히 출전하며 공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력에서 기복이 보여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의 공격 전개는 61%에 달하는 점유율과 높은 패스 성공률 덕분에 리그 정상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안토니오 리디거가 징계로 빠지고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와 엔드릭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변수가 있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에 깊이 있는 자원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력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베테랑 단위 카르발과 다비드 알라바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루카 모드리치,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비에도가 내려앉은 채 수비에 집중할 경우 마드리드는 점진적으로 공간을 열고 세트피스 상황이나 양날개의 돌파로 득점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오비에도는 홈 분위기를 10분 활용해 초반 체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버텨내려 하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의 누적된 결장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마드리드의 조직적인 압박과 공격 전개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은바페와 비니시우스, 호드리구의 빠른 연계는 오비에도의 느린 수비진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마드리드는 경기 초반 비교적 신중하게 경기를 열어가겠으나 전반전 혹은 후반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할 경우 수월하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오비에도는 세트피스나 단발 역습 외에는 득점을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 순간에서의 마무리 부족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시간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후반부 들어 리드를 넓히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의 2대0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패. 언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